2026년 8월 6일 계룡산 자락의 작은 신당에서 13살 소녀가 눈을 감았습니다. 방 안에는 향이 가늘게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두 손 안에는 오래된 엽전 12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잠시 뒤 아이는 엽전을 바닥에 던졌습니다. 딸랑, 딸랑. 12개의 엽전이 차가운 바닥 위로 흩어졌습니다. 엽전의 앞면과 뒷면, 서로 겹쳐진 방향과 벌어진 간격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빨간 기운이 위로 올라옵니다. 파란 기운은 땅속으로 내려갑니다. 곁에 있던 어른들이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는 다시 엽전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보다 더 낮고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큰 불이 보입니다. 공장에서 검은 연기가 솟아오릅니다. 사람들이 밖으로 뛰어나옵니다. 그리고 8월에는 물이 넘칩니다. 강이 범람하고 사람들이 물을 피해서 달아납니다. 이 말을 한 사람은 오랜 세월 산속에서 수행한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전국의 유명한 역술가도 아니었습니다. 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친구들과 급식을 먹으며 집에 돌아오면 숙제를 해야 하는 13살 소녀였습니다. 사람들은 아이를 계룡산의 꼬마 무당 김시호라고 불렀습니다. 그렇다면 이 어린 소녀는 어떻게 신의 목소리를 듣게 된 것일까요? 그리고 아이가 보았다는 2026년 대한민국의 모습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과학적으로 검증된 사실이나 확정된 미래가 아닙니다. 특정 정치 세력이나 인물을 지지하고 비난하기 위한 자료로 받아들이기보다 한 어린아이에게 전해졌다고 주장되는 예언과 그 가족의 삶에 관한 이야기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야기는 2023년 가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김시호는 평범한 아이였습니다. 학교에 가고 친구들과 놀았으며 집에서는 부모에게 투정을 부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 아이의 몸에 설명할 수 없는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갑자기 열이 올랐습니다. 약을 먹어도 떨어지지 않았고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도 정확한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밤이 되면 아이의 몸이 떨렸습니다. 깊은 잠에 빠진 것처럼 눈을 감은 채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기도 했습니다. 어떤 날은 자다가 벌떡 일어나 방 한쪽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와 계세요. 부모가 놀라 물었습니다. 무슨 할머니가 있다는 거니? 아이는 아무도 없는 자리를 가리켰습니다. 하얀 옷을 입으신 할머니요. 저기 서서 저를 보고 계세요. 처음 부모는 아이가 고열 때문에 헛것을 보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병원을 옮겨 다녔습니다. 큰 병원의 진료도 받아보았습니다. 그러나 검사 결과에는 특별한 이상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몸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아이는 날이 갈수록 더 힘들어했습니다. 밤마다 통곡했습니다. 바닥을 뒹굴며 머리가 아프고 가슴이 답답하다고 호소했습니다. 가끔은 어린아이의 목소리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낮고 낯선 말투로 중얼거렸습니다. 결국 부모는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한 무속인을 찾아갔습니다. 아이를 한동안 바라보던 무속인은 단호하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아이는 신을 받아야 합니다. 신을 거부하면 병원에서도 원인을 찾지 못하는 고통이 계속될 것입니다. 심하면 목숨까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 말을 듣자마자 거부했습니다. 안 됩니다. 우리 딸은 평범하게 살아야 합니다. 아버지가 누구보다 강하게 반대했던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역시 17살 무렵 신내림을 받은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신을 거부할 때 찾아오는 아픔, 남들과 다른 삶을 살아야 하는 외로움, 사람들의 호기심과 멸시를 동시에 견뎌야 하는 고통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딸만큼은 다른 삶을 살기를 바랐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가기를 바랐습니다. 친구들과 여행도 다니고 평범한 직장에 취직하며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가정을 이루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아이의 상태는 점점 더 나빠졌습니다. 어느 날 밤 김시호는 바닥에 쓰러져
울면서 말했습니다. 아빠, 나 안 받으면 죽어요. 할머니가 계속 부르세요. 나를 데리고 가려고 해요. 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도 한동안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걸어온 길을 딸에게 물려주는 것 같아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고통스러워하는 아이를 계속 바라볼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부모는 신내림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의식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 조용히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아이는 부모와 함께 산을 돌며 기도했습니다. 새벽에는 찬물로 손과 얼굴을 씻고 신당에 물과 정화수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김시호의 표정이 이전과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며칠 동안 아이를 괴롭히던 고열도 거짓말처럼 내려갔습니다. 아이는 방 한쪽을 바라보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제 손을 잡고 계세요. 이제 아프지 않아도 된다고 하셨어요. 그때부터 아이는 자신에게 목소리가 들린다고 말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사람이 아닌 형체가 보였고 꿈에서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장면이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9살 무렵부터 본격적으로 사람들의 운명을 보기 시작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나 신당 밖의 김시호는 여전히 평범한 학생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세수를 하고 학교에 갑니다. 쉬는 시간에는 친구들과 웃고 떠듭니다. 숙제를 하지 않으면 선생님에게 꾸중도 듣습니다. 하지만 학교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면 아이의 하루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평범한 옷을 벗고 치마 저고리나 색동옷으로 갈아입습니다. 머리를 단정히 빗고 손을 깨끗하게 씻습니다. 향을 피우고 정화수를 올립니다. 그 순간부터 김시호는 더 이상 장난기 많은 13살 학생처럼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방문자의 생년월일을 듣고 엽전을 던집니다. 흰 쌀을 한 줌 쥐고 신에게 질문한 뒤 바닥에 뿌립니다. 때로는 오방기를 세우고 동서남북과 중앙의 기운을 살핍니다. 사람들은 아이가 사용하는 엽전의 모양에 각각 다른 의미가 있다고 말합니다. 서로 엇갈리고 겹치면 말과 시비가 많아지는 구설의 형상. 여러 개가 뒤집혀 어지럽게 흩어지면 위험을 뜻하는 흉살의 형상이라고 했습니다. 쌀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쌀알이 한가운데 모이면 좋은 인연이나 재물이 모이는 기운. 사방으로 넓게 흩어지면 재물과 사람이 떠나는 기운. 한쪽으로 치우치면 운이 한 방향으로 몰려 균형을 잃는 모습이라고 풀이했습니다. 오방기는 5방향의 기운을 상징합니다. 동쪽의 청룡, 서쪽의 백호, 남쪽의 주작, 북쪽의 현무, 그리고 중앙의 황룡. 김시호는 오방기가 흔들리는 방향과 색의 기운을 보며 앞으로 다가올 흐름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대부분 호기심으로 신당을 찾아왔습니다. 어린아이가 어떻게 사람의 운명을 볼 수 있느냐며 구경하듯 찾아온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아이가 말한 몇 가지 일이 실제 현실과 비슷하게 나타났다는 이야기가 퍼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사람들의 관심을 끈 것은 정치인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2024년 초 누군가가 이 씨와 윤 씨성을 가진 두 정치인의 생년월일을 가져왔다고 합니다. 김시호는 먼저 이 씨의 사주를 놓고 엽전 12개를 던졌습니다. 엽전은 바닥에서 여러 차례 구르다 멈췄습니다. 아이는 한참 동안 셀 바라보았습니다. 관제, 구설, 흉살, 3가지 불편한 형상이 동시에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김시호가 말했습니다. 이 씨는 큰 자리에 올라갈 운을 이미 많이 사용했습니다. 예전만큼 기운이 강하지 않습니다. 다시 올라가려 해도 주변의 시비가 계속 따라붙습니다. 그 다음 윤 씨의 생년월일을 살폈습니다. 엽전을 던지는 순간 아이의 표정이 어두워졌다고 합니다. 이분은 건강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이 많이 흔들립니다. 배우자의 마음과 주변 상황이 복잡합니다.
당시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윤 씨는 대한민국의 현직 대통령이었고 심각한 건강 문제가 공식적으로 알려진 적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대통령의 건강을 둘러싼 소문과 배우자에 관한 논란이 이어지자 사람들은 다시 김시호의 말을 떠올렸다고 합니다. 물론 이러한 해석은 사건이 발생한 뒤 예언을 현실에 맞추어 해석한 것일 수 있습니다. 아이의 표현 역시 구체적인 이름과 사건을 밝힌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상황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김시호가 당시 알기 어려웠던 흐름을 먼저 보았다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김시호가 가장 반복해서 이야기했다는 것은 2026년이었습니다. 2026년에는 대한민국에 무슨 일이 생깁니까? 아이는 엽전을 던진 뒤 한결같이 대답했다고 합니다. 큰 변화가 옵니다. 좋은 것과 나쁜 것이 함께 옵니다. 준비된 사람에게는 기회가 되지만 준비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큰 시련이 됩니다. 아이의 예언 가운데 가장 먼저 나온 것은 큰 화재였습니다. 2026년 하반기에 큰 불이 납니다. 공장에서 검은 연기가 솟아오릅니다. 화학약품이 있는 곳입니다. 사람들이 건물 밖으로 뛰어나옵니다. 어떤 때에는 2월과 3월 사이를 말하기도 했고 또 어떤 때에는 하반기에 큰 불을 이야기했다고 전해집니다. SRT 원문에는 서로 다른 시기가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따라서 하나의 특정 날짜를 가리킨다기보다 2026년 동안 산업 현장의 화재와 안전사고를 조심해야 한다는 경고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일부 기업 관계자들은 혹시 자신의 공장을 말하는 것은 아닌지 불안해했다고 합니다. 평소보다 안전 점검을 강화하고 오래된 전기시설과 화학물질 보관 상태를 다시 살피는 곳도 생겼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예언은 사고가 일어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뜻입니다. 미리 준비해서 화재가 나지 않는다면 예언은 틀린 것이 아니라 역할을 다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정치권의 큰 인물에 관한 예언이었습니다. 대표급 인물 한 명이 쓰러집니다. 머리와 허리가 좋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 한 사람이 흔들리면 주변 조직도 함께 흔들립니다. 김시호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밝히지 않았습니다. 자신도 이름은 모른다고 했습니다. 신이 보여주는 것은 얼굴이나 이름이 아니라 형상과 기운뿐이라는 것입니다. 엽전을 던질 때마다 관제와 구설, 흉살이 겹쳐 나왔고 그것은 개인의 위기를 넘어 조직 전체에 충격이 퍼지는 모습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말이 알려지자 정치권에서도 여러 해석이 나왔습니다. 누가 머리와 허리가 좋지 않은가? 누가 현재 당을 이끄는 대표급 인물인가? 어떤 사람은 특정 정치인의 이름을 거론했고 또 다른 사람은 전혀 다른 사람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이름이 없는 예언은 듣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시호 자신도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제가 누군지는 모릅니다. 이름을 정해서 말하는 것은 사람들의 일입니다. 저는 엽전이 보여주는 모습만 말합니다. 세 번째는 2026년 8월의 물이었습니다. 비가 많이 옵니다. 강물이 넘칩니다. 사람들이 물을 피해 달아납니다. 8월에는 물을 조심해야 합니다. 아이는 개인의 건강을 묻는 사람에게도 반복해서 물을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물놀이와 강, 계곡을 조심해야 하며 특히 기운이 약한 사람은 깊은 물에 가까이 가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것을 큰 장마와 홍수를 가리키는 예언으로 해석했습니다. 하지만 기상현상은 여러 조건에 따라 달라지며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현실적인 교훈은 분명합니다. 여름철 폭우와 홍수에 대비하고 물놀이 안전수칙을 지키며 하천과 저지대 주변의 위험을 미리 살피는 일은 예언을 믿지 않더라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북쪽에서 들려오는 소리였습니다.
2025년 가을, 김시호는 갑자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크지는 않지만 모두가 놀랍니다. 땅이 흔들리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 소리가 북한을 의미하는지, 북쪽 지역의 사고나 군사적 움직임을 뜻하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미사일이나 군사적 충돌을 생각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북한 내부의 정치적 변화가 외부로 알려지는 상황이라고 해석했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말은 언제나 직접적이면서도 모호했습니다. 물리적인 소리인지 정치적 충격을 상징하는 말인지 경계가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김시호는 오방기에서 북쪽을 상징하는 현무의 기운이 흔들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잠들어 있던 현무가 깨어나려 합니다. 북쪽이 조용해 보여도 안에서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는 두려움에 빠지지 말라고 했습니다. 북쪽이 움직인다고 모두 전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겁을 먹고 서로 미워하면 더 나쁜 기운이 생깁니다. 그리고 가장 논란이 된 것은 빨간색과 파란색의 기운이었습니다. 김시호는 2026년 하반기를 바라보며 말했다고 합니다. 파란 기운은 땅으로 내려갑니다. 정치평론가와 일부 지지자들은 즉시 이 말을 정당의 색깔과 연결했습니다. 빨간색은 보수 정당의 반등을 의미한다. 파란색은 진보 진영의 약화를 뜻한다는 해석이 퍼졌습니다. 특히 지방선거를 전후해 정치권의 흐름이 크게 바뀔 수 있다는 이야기가 함께 회자되었습니다. 저는 정치를 모릅니다. 빨간색과 파란색은 제가 본 기운의 색깔일 뿐입니다. 어느 당이 좋고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아이는 엽전을 던질 때 주변에 색의 기운이 피어오르는 것처럼 보인다고 했습니다. 빨간 빛이 위로 강하게 솟으면 그쪽의 힘이 커지는 모습, 파란 빛이 아래로 가라앉으면 기운이 약해지거나 안으로 숨어드는 모습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람들을 정당과 연결한 것은 아이의 해석이 아니라 정치권과 대중의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김시호는 오히려 정치권과 국민 전체를 향해 이런 경고를 남겼다고 합니다. 서로를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같은 편끼리 싸우면 모두 무너집니다. 한쪽이 다른 쪽을 완전히 없애려고 하면 나라 전체가 아픕니다. 13살 아이의 말이라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무겁고 철학적인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랜 세월 분단과 정치적 갈등을 경험한 한국의 노년층에게 이 말은 더욱 깊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같은 민족이 서로 총을 겨눈 전쟁을 경험했습니다. 한 마을과 한 가족이 정치적 이념 때문에 갈라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상대편을 완전히 없애려는 싸움이 반복되는 것도 지켜보았습니다. 김시호가 본 빨간색과 파란색이 실제 어느 정당을 의미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서로 다른 색깔이 같은 나라 안에서 함께 존재해야 한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합니다. 한쪽 색을 완전히 지운다고 나라가 건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대화할 수 있을 때 민주주의도 유지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 물었습니다. 청와대터와 용산터 가운데 어디가 더 좋습니까? 아이는 잠시 눈을 감고 기운을 느끼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용산이 조금 더 낫습니다. 청와대는 기운이 막혀 있습니다. 용산은 열려 있지만 완전히 좋은 것은 아닙니다. 주변에 좋지 않은 기운도 함께 섞여 있습니다. 이 말 역시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대통령실 이전은 정치적으로 찬반이 극명하게 갈린 사안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김시호의 말을 대통령실 이전을 옹호하는 근거로 사용했습니다. 반대편에서는 어린아이의 무속적 발언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김시호는 자신이 정치적 판단을 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국 아무리 좋은 터도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이 잘못된 선택을 하면 흉한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불편한 기운이 있는 곳이라도 사람들이 바른 마음으로 일하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김시호는 나라의 미래만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개인의 결혼과 사업, 건강 문제를 묻는 사람들도 찾아왔습니다. 결혼 시기를 묻는 한 여성에게 말했습니다. 내년 가을에 인연이 들어옵니다. 서쪽에서 온 사람입니다. 사업의 성공을 묻는 사람에게는 대답했습니다. 지금 그만두지 마세요. 3년을 더 견디면 꽃이 핍니다. 가족의 건강을 묻는 사람에게는 말했습니다. 집 뒤쪽을 살펴보세요. 오래되고 썩은 물이 보입니다. 그 사람이 집으로 돌아가 확인해 보니 실제로 뒤편에 방치된 오래된 우물이 있었고 물이 썩어 있었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우물을 정리한 뒤 아버지의 건강이 나아졌다고 가족은 주장했습니다. 또 한 사업가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해야 할지 고민하다 신당을 찾았다고 합니다. 김시호는 엽전을 던진 뒤 말했습니다. 봄까지 기다리세요. 사업가는 반신반의하면서도 계획을 잠시 미뤘습니다. 몇 달 뒤 예상하지 못한 투자자가 나타났고 더 좋은 조건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사례들이 퍼지면서 김시호의 신당을 찾는 사람은 점점 늘어났습니다. 처음에는 인근 주민이 대부분이었지만 나중에는 서울과 다른 지역에서도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대기업 임원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사람, 사업이 무너질 위기에 놓인 사람, 자녀의 결혼과 취업을 걱정하는 부모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서로 다른 사연을 가지고 왔지만 마지막 질문은 비슷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2026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김시호는 그때마다 말했습니다. 큰 변화가 옵니다. 그러나 좋은 변화가 될지 나쁜 변화가 될지는 사람들이 선택합니다. 찾아오는 사람이 늘어나자 아이의 부모는 하루 상담 인원을 제한했습니다. 김시호 역시 한꺼번에 너무 많은 사람을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신도 피곤해하세요. 저도 기운이 빠져요. 많이 보면 말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하루에 3사람 정도가 아이가 감당할 수 있는 한계였다고 합니다. 점사를 마친 김시호는 온몸에 힘이 빠진 듯 한동안 누워 쉬어야 했습니다. 신의 기운을 받아 사람의 미래를 보는 동안 자신의 기운도 함께 빠져나간다고 설명했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딸을 바라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신이 겪었던 고통을 아이가 반복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신이 원망스러웠습니다. 딸이 아플 때도 신당에 촛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 길에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기 때문에 딸에게만큼은 물려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신내림 이후 딸의 고열과 발작이 멈추고 밝은 표정을 되찾는 것을 보면서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신을 받기 전에는 아이와 함께 울기만 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원인을 모른다고 하고 아이는 매일 죽을 것처럼 아파했습니다. 지금은 적어도 아이가 웃습니다. 저는 그걸로 감사하려고 합니다. 부모의 가장 큰 소망은 딸이 유명한 무당이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아프지 않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었습니다. 김시호에게 신당은 누구도 함부로 침범할 수 없는 공간이었습니다. 엽전과 쌀, 오방기와 신상은 모두 아이가 직접 관리했습니다. 어머니가 청소를 도와주려고 하면 김시호가 맡기도 했습니다. 이곳은 제가 해야 해요. 신이 다른 사람이 만지는 것을 싫어하세요. 아이는 매일 엽전을 깨끗한 천으로 하나씩 닦았습니다. 엽전이 더러우면 괴가 흐리게 나온다고 믿었습니다. 점사에 사용하는 쌀도 오래된 것을 쓰지 않았습니다. 매번 새 쌀을 준비했습니다. 오방기의 색이 흐려지면 새로운 것으로 교체했습니다. 동서남북과 중앙을 나타내는 5색이 선명해야 기운을 정확하게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신당에는 몇 가지 엄격한 규칙도 있었습니다. 들어올 때 신발을 벗고 손을 씻어야 합니다. 큰 소리로 떠들거나 물건을 함부로 만져서는 안 됩니다. 신상 앞에서 음식을 먹는 것도 금지되었습니다. 특히 김시호는 콜라를 비롯한 검은색 탄산음료를
신당에 가져오지 못하게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이유를 묻자 아이는 설명했습니다. 탄산 거품이 터지는 소리가 좋지 않은 기운을 부릅니다. 검은색 음료는 음의 기운을 끌어당깁니다. 신은 맑고 깨끗한 물을 좋아합니다. 이러한 믿음은 과학적으로 증명된 내용이 아닙니다. 하지만 일부 무속인들 사이에서는 신당에 탄산음료를 올리지 않는 관습이 있다고 합니다. 누군가 규칙을 어기고 신당 안에서 과자를 먹은 뒤 밤새 배가 아팠다는 이야기도 전해졌습니다. 사람들을 신의 노여움이라고 말했지만 실제 원인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 김시호는 장례식장에 다녀온 뒤에 몸가짐도 강조했습니다. 주당을 조심해야 합니다. 무속에서 주당은 사람이 죽은 장소에 머무는 좋지 않은 기운이나 잡귀를 뜻한다고 합니다. 김시호는 장례식장에는 떠나지 못한 외로운 영혼이 모일 수 있으며 기운이 약한 사람에게 붙으면 몸이 아프거나 일이 막힐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돌아온 뒤에는 소금으로 몸을 정화하거나 깨끗하게 씻고 옷을 갈아입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이 역시 전통적인 무속 신앙에 따른 설명이지 의학적으로 검증된 사실은 아닙니다. 다만 장례식장에 다녀온 뒤 손과 몸을 깨끗이 씻고 충분히 쉬는 것은 위생과 건강 측면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처음 친구들은 아이가 무당이라는 사실을 알고 놀렸다고 합니다. 귀신 보이니? 시험답도 미리 알 수 있어? 어떤 친구는 무서워하며 가까이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를 평범한 친구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오히려 고민이 있는 친구가 조용히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한 친구가 울면서 물었습니다. 엄마와 아빠가 매일 싸워. 우리 가족이 헤어지는 걸까? 김시호는 잠시 친구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조금만 지나면 다시 조용해질 거야. 친구의 부모가 실제로 며칠 뒤 화해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아이들 사이에서도 김시호의 말은 잘 맞는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러나 시험 성적이나 장난스러운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신은 장난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야. 정말 힘들고 필요한 일이 있을 때만 물어야 해. 김시호는 무당이라고 해서 세상에 공부가 필요 없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신당일로 피곤해도 숙제를 했습니다. 시험 기간에는 상담을 줄이고 공부에 집중했습니다. 신도 해야 하고 공부도 해야 해요. 한 가지만 하면 안 돼요. 아버지는 이 말을 듣고 조금 안심했다고 합니다. 딸이 신당이라는 세계에만 갇히지 않고 학교와 친구, 세상 속에서도 살아가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밤이 되면 김시호는 다시 평범한 아이로 돌아갑니다. 텔레비전을 보고 가족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숙제를 마치고 잠자리에 듭니다. 그러나 꿈속에서는 다시 하얀 옷을 입은 할머니가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아이의 손을 잡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장면을 보여줍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꿈의 내용이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김시호는 말했습니다. 어떤 꿈은 그냥 꿈이에요. 그런데 신이 보여주는 꿈은 깨어나도 색과 소리까지 기억나요. 그런 꿈은 나중에 현실에서 다시 보게 됩니다. 아이는 자신을 찾아올 사람을 꿈에서 미리 본 적도 있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꿈에서 검은 옷을 입은 남자가 신당 앞에서 울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며칠 뒤 꿈속의 남자와 매우 비슷한 사람이 찾아와 사업과 가족 문제를 상담했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이러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걱정했습니다. 13살 아이가 너무 많은 사람의 슬픔과 미래를 감당하는 것은 아닌가. 다른 아이들은 자신의 숙제와 친구 관계만으로도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김시호는 사업에 실패한 어른의 절망을 들어야 합니다. 자녀를 잃은 부모의 눈물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정치와 국가의 미래를 묻는 사람들에게 답해야 합니다. 때로는 자신도 이해하지 못하는 죽음과 재난의 장면을 꿈에서 보아야 합니다. 미래를 본다는 것은 정말 축복일까요? 아니면 어린아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무거운 짐일까요? 김시호는 담담하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괜찮아요. 신이 함께 계시니까 저는 혼자가 아니에요. 제가 다 아는 것이 아니라 신이 보여주시는 것만 보는 거예요. 2025년 여름, 아이는 또 하나의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올해 안에 큰 인물이 움직입니다. 그 사람이 움직이면 판이 모두 달라집니다. 그분은 다시 나옵니다. 하지만 예전과 똑같은 모습은 아닙니다. 당시 정치권에서는 복귀설이 돌던 몇몇 인물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김시호가 전직 대통령이나 정치적 위기를 겪은 인물의 재등장을 예언한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이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신이 사람 이름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림과 기운을 보여주실 뿐이에요. 해석은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김시호가 본 2026년은 좋은 일만 있는 해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나쁜 일만 있는 해도 아니었습니다. 큰 변화의 해입니다. 문이 닫히는 사람도 있고 새로운 문이 열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준비된 사람은 기회를 잡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같은 변화를 재앙으로 느낍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느냐고 묻자 아이는 물질보다 마음을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마음을 준비하세요.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잡으세요. 돈과 물건만 준비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기 시작하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지킬 수 없습니다. 이 말은 정치권을 향한 경고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동시에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향한 메시지처럼 들립니다. 2026년은 시험의 해. 대한민국 전체가 선택을 요구받는 해. 시험을 잘 통과하면 새로운 시대가 열리지만 증오와 분열을 선택하면 오랫동안 어둠을 헤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첫째, 산업 현장의 안전을 다시 살펴야 합니다. 예언을 믿지 않더라도 공장 화재와 화학물질 사고는 실제로 반복해서 발생합니다. 낡은 전기시설과 소방 설비를 점검하고 비상구가 막혀 있지 않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위험물질을 규정에 맞게 보관하고 근로자에게 대피 훈련을 실시해야 합니다. 김시호가 보았다는 검은 연기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미리 대비한다면. 둘째, 여름철 폭우와 홍수에 대비해야 합니다. 강과 하천 주변에 사는 사람은 대피 경로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지하 공간과 저지대에서 물이 차기 시작하면 물건을 챙기려 하지 말고 즉시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노인과 어린아이, 거동이 불편한 이웃이 있다면 누가 도울 것인지 평소에 정해두어야 합니다. 셋째, 건강을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김시호가 대표급 인물의 머리와 허리를 이야기했지만 그 경고는 특정 정치인에게만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뇌혈관과 척추, 관절의 문제를 조심해야 합니다. 두통과 어지럼증, 갑작스러운 마비 증상이 나타나면 참지 말고 즉시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빨간색과 파란색의 예언을 이용해 상대 정당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 자신은 어느 당을 말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믿고 싶은 방향으로 예언을 왜곡하면 경고가 오히려 분열의 도구가 됩니다. 다섯째, 가족과 이웃을 지켜야 합니다. 나라가 흔들릴 때 가장 먼저 손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은 가까운 가족과 이웃입니다. 정치적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부모와 자식이 연락을 끊고 오랜 친구가 원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권과 정당은 바뀌지만 가족과 이웃은 같은 시대의 어려움을 함께 견뎌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김시호는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도 신에게 물어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신은 짧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네 길은 이미 정해졌다. 그 길을 잘 따라가거라.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게 될지는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이는 자신이 오랫동안 이 길을 걸을 것이라고 느낀다고 했습니다. 무당으로 살고 무당으로 늙을 것 같아요. 무섭지 않니? 라고 묻자
김시호는 대답했습니다. 무섭지 않아요. 신이 함께 계시니까요. 13살 아이가 평생의 운명과 죽음까지 이야기하는 모습은 듣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우리는 과연 자신의 미래를 모두 알고 싶을까요? 내가 언제 성공하고 언제 실패하는지 미리 안다면 더 행복해질까요? 사랑하는 사람과 언제 헤어지는지, 자신의 마지막이 언제 오는지까지 안다면 삶이 편안해질까요? 어쩌면 모르는 채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인간에게 주어진 자비일 수도 있습니다. 김시호 역시 미래가 완전히 정해진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예언은 경고입니다. 미래를 바꾸라는 신호입니다. 사람들이 조심하면 나쁜 일은 피할 수 있습니다. 공장 화재를 예언한 이유는 불이 나기를 바라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안전을 확인하고 사고를 막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건강 위기를 말한 이유도 누군가 쓰러지기를 바라기 때문이 아닙니다. 미리 검진을 받고 몸을 돌보라는 뜻입니다. 홍수를 이야기한 것도 사람들을 겁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위험한 장소를 피하고 생명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예언은 확정된 운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가능성 가운데 가장 위험한 길을 보여주고 다른 길을 선택하도록 알려주는 표지판일 수 있습니다. 김시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신은 사람들의 파멸을 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잘 살기를 바랍니다. 나쁜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은 피하라는 뜻입니다. 이 이야기가 진실인지 아이의 말이 앞으로 얼마나 현실과 맞아떨어질지는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습니다. 과학은 김시호가 정말 보이지 않는 존재와 대화하는지 증명하지 못합니다. 엽전과 쌀이 미래를 보여주는지 확인할 수도 없습니다. 예언으로 알려진 사례 가운데 일부는 우연일 수 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뒤 과거의 말을 맞추어 해석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이 어린아이의 말이 사람들에게 자신의 삶과 사회를 다시 살펴보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검진을 받습니다. 어떤 부모는 정치 때문에 멀어진 자녀에게 먼저 전화를 겁니다. 어떤 사람은 예언을 듣고 공포에 빠지는 대신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준비를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예언의 가치는 그것이 정확히 맞았는가에만 있는 것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이 더 신중하고 바르게 살아가도록 만든다면 그 경고 자체에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김시호는 학교 수업을 마친 뒤 신당으로 돌아옵니다. 교복을 벗고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물을 올리고 향을 피웁니다. 깨끗하게 닦아둔 엽전 12개를 두 손으로 감싸줍니다. 그리고 자신을 찾아온 사람의 사연을 듣습니다. 사업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중년 남자, 자식의 결혼을 걱정하는 어머니, 병든 남편을 위해 울고 있는 아내, 정치와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는 노인. 아이에게는 모두 다른 얼굴이지만 그들이 묻는 것은 결국 하나입니다. 앞으로 저는 괜찮을까요? 김시호는 엽전을 던집니다. 동전은 바닥에 부딪혀 수많은 방향으로 흩어집니다. 관제가 나올 때도 있습니다. 구설이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흉살이 겹칠 때도 있고 밝고 좋은 괴가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는 마지막에 비슷한 말을 전합니다. 고정된 미래는 없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당에 불이 꺼지면 김시호는 다시 13살 소녀로 돌아갑니다. 숙제를 하고 부모와 늦은 저녁을 먹습니다. 친구가 보내온 메시지를 확인합니다. 내일 학교에 가져갈 준비물을 챙긴 뒤 잠자리에 듭니다. 부모는 잠든 딸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신당에서는 어른보다 더 무거운 말을 전하지만 잠든 모습은 여전히 어린아이입니다. 어머니는 이불을 덮어주며 말합니다. 무당이든 무엇이든 상관없어요. 우리 시호가 아프지 않고 행복하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결국 모든 부모가 바라는 것은 자식의 행복입니다. 그 행복의 모습이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 다르더라도 아이가 자신의 삶을 받아들이고 웃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할지도 모릅니다.
김시호 역시 자신은 행복하다고 말했습니다. 신과 함께 있으면 외롭지 않아요. 무서운 것도 없어요. 신이 저를 지켜주시니까요. 2026년이라는 전환의 해. 아이의 예언이 모두 맞을지, 일부만 현실과 닮을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공장에서 큰 불이 날까요? 8월에 강물이 넘칠까요? 정치권의 대표급 인물이 건강과 법적 문제로 흔들릴까요? 북쪽에서 모두를 놀라게 할 소리가 들려올까요? 빨간 기운은 정말 올라가고 파란 기운은 내려갈까요? 지금은 누구도 확실한 답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김시호가 남겼다는 마지막 메시지는 예언을 믿지 않는 사람도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지만 방심하지도 마세요. 마음을 준비하고 몸을 준비하고 함께 살아갈 준비를 하세요. 서로를 미워하면 모두 무너집니다. 2026년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그 해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한 해가 한 사람의 운명을 완전히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위기의 순간에 내린 선택은 이후의 오랜 시간을 바꿀 수 있습니다. 공포에 휩쓸릴 것인가? 차분하게 준비할 것인가? 상대를 미워하고 공격할 것인가? 서로의 손을 잡고 위기를 넘을 것인가? 확인되지 않은 소문을 퍼뜨릴 것인가? 사실을 확인하고 책임 있게 말할 것인가? 결국 미래를 만드는 것은 예언 그 자체가 아닙니다. 예언을 들은 뒤 우리가 선택하는 생각과 행동입니다. 신이 정말 존재하는지, 김시호가 정말 미래를 보는지, 엽전이 사람의 운명을 보여주는지는 각자가 판단할 문제입니다. 믿을 수도 있고 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준비와 안전, 화해와 책임의 필요성만큼은 누구도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은 미래를 미리 알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하루하루 주어진 삶을 충실히 살아가는 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13살 소녀가 감당하는 운명을 보며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신비로움을 느끼셨습니까? 아니면 어린아이에게 너무 무거운 짐이 주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아이가 보았다는 2026년 대한민국의 모습은 과연 현실이 될까요? 답은 아직 미래 속에 있습니다. 한 해가 지나면 우리는 조금씩 알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이 오기 전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분명합니다. 몸을 돌보십시오. 가족을 살피십시오. 위험한 장소를 점검하십시오. 확인되지 않은 말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생각이 다른 사람을 함부로 적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그리고 두려움 속에서도 마음의 중심을 잃지 마십시오. 김시호는 오늘도 계룡산 자락의 작은 신당에서 엽전을 던지고 있습니다. 작은 동전들이 바닥에 흩어지며 수많은 미래의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어떤 미래를 현실로 만들지는 동전이 결정하지 않습니다. 신이 결정한다고만 말할 수도 없습니다. 예언은 경고이자 기회입니다. 경고를 듣고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심하고 서로를 미워한다면 작은 위기도 큰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2026년, 우리는 과연 준비되어 있을까요? 흔들리지 않을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있을까요? 서로를 미워하지 않고 함께 위기를 넘어갈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13살 꼬마 무당 김시호가 마지막으로 전한 말은 짧았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방심하지도 마십시오. 신은 늘 함께 계십니다. 다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김시호의 예언과 삶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이의 예언이 실제 미래를 보여준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불안한 시대가 만들어낸 상징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십시오. 서로 다른 생각을 존중하며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러한 예언과 한반도의 미래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깊고 흥미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